애톰에 입사한 뒤에 난항을 겪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뷰티 제품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제가 평소 관심이 있던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또 여러 팀원분들을 만나고 이야기 이끌 때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검색도 많이 해보고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면서 뷰티 그리고 스킨케어 같은 거에 대해서 나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제 요즘 알고리즘이 뷰티로 뒤덮여 있어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복잡하지만 피부에 맞닿는 것이니까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홈레코딩 들으러 오신 여러분과 함께 나머지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애톰의 스킨케어 상품 기획팀, 줄여서 스상기 팀의 리더 미정님을 모시고 뷰티와 상품 기획에 대해서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미정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좀 긴장하고 계신다고 이미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좀 잘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간단한 자기소개랑 스킨케어 상품 기획팀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톰 수상기팀 리더 김미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아모레퍼시픽에서 상품 기획자 커리어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처음 아모레퍼시픽으로 입사를 해서 처음에 정말 비싼 그런 초럭셔리 제품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이니스프리 로드샵 브랜드까지 좀 많은 제품들을 개발을 해보다가 그 다음에는 스타트업을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미미박스로 옮겼고, 거기에서 미국 고객 타겟으로 스킨케어 브랜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비플레인에서 또 리더로서 더 커리어를 쌓았고, 지금은 이렇게 애톰에 합류를 한 상태입니다. 새 회사가 사실 잘 모르는데도 다 아는 회사여서 커리어가 화려하신데 15년 전이면 2011년부터 기획자로 맞아요. 일을 하셨고 이니스프리 너무 잘 알죠. 모르는 사람 없지. 플레인도 녹두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녹두폼은 원래 제가 들어갔을 때부터 있었고 그 뒤에 나온 제품들부터 네. 이제 그 뒤에 뭐 선크림도 나오고 맞아요. 네네네. 네. 지금도 잘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는데 네, 그곳을 떠나서 애톰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저희 스킨케어 상품 기획팀에 대해서 소개를 해달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제 현재 저희 팀은 당연히 쉽게 말하자면 상품 개발을 하고 있는 팀인데 네네. 사실 그냥 상품 개발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애톰의 그런 철학과도 맞닿아 있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그런 스킨케어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 팀의 철학이고 미션이에요. 네네. 그래서 현재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애톰만 봤을 때도 스킨케어 카테고리 플러스 또 디바이스 카테고리 이런 많은 제품들을 국내와 글로벌로 다 본격적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진짜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변곡점을 조금 성공적으로 넘기 위해서 저희 팀에서는 아주 고품질의 제품을 적시에 글로벌에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많이 잘 해주실 수 있는 유능한 분들이 저희 팀에 지금 현재 함께 하고 계신 거고요. 네네. 네. 현재 저희 팀에 3명의 이제 BM 분들이 계시고 네네. 이제 RA 파트도 저희 팀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네네네. RA 포지션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RA라고 하면은 제가 잘 몰라서 정확하게 BM은 제가 또 이해했습니다. 네. RA는 어떤 일을 하시는 포지션일까요? RA 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국가들을 보면 화장품에 대한 또는 스킨케어에 대한 규제나 그런 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다 다르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 성분은 이 나라에선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맞아요. 있다든지. 네네네. 처방도 그렇고 더 중요한 건 또 라벨링. 이제 문안적으로도 이런 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그 규제를 잘 보고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 제품들이 그 수출을 하고자 하는 국가에 잘 나갈 수 있도록 네네. 세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의 약자인가요? Regulatory Affairs예요. 오, 네. 발음이 좋으시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규제 관리 업무, 네네네 맞습니다. 수출과 관련돼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규제들이 많잖아요. 네, 국내도 많이 있어요. 국내 같은 경우는 보통 QC 팀에서 많이 해주시고 해외 쪽은 이제 RA라고 이름이 칭해져 있어서 네네네. RA 담당자분들이 해주고 계세요. 아하, 그렇군요. 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가 많나요? 다른 조직들에서도? 최근에는 조금씩 묶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제품을 다 개발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각각 원하는 국가들의 수출 업무를 진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네. 뒷단에서 조금 더 RA 분들이 움직여 주셨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글로벌이 중요한 이제 무대가 됐다 보니까 네. 아예 처음에 개발할 때부터 처방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글로벌 규제에 맞은 상태에서 수출이 진행이 돼야 되다 보니까 개발을 하면서 RA를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 와서 개발 단계에서 이게 들어가 버리면 우리 여기 수출 못하니까 맞아요. 빼고 시작합시다. 네, 이런 네, 것까지 짚으면서 시작한다 이거군요. 맞아요. 너무 재밌는데? 갑자기 공부가 쏙쏙되는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가 K-뷰티 얘기를 했는데 화장품이라는 게 안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쵸? 더 갈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쓰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트렌드라든지 유행이라든지 이런 게 좀 빨리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온라인에서도 소비를 많이 하고 그렇다 보니까 제품이 조금 애매해도 마케팅 잘하면 뷰티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플레이를 하는 브랜드들도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미정님이 보시기에 실제로 상품 기획하는 사람이 보기에 요즘 이 스킨케어 시장 산업이 어떻게 보이시는지 브랜드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또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지 이런 흐름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말씀하신 게 너무 맞는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케팅이 조금 더 중요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어쨌든 훌륭한 제조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네네네. 이제 거기에 의뢰를 하는 이제 신규 브랜드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이제 제품이 나오면 네. 이제 특장점이 없다 하더라도 마케팅을 잘 태워서 사실은 잘된 브랜드들도 없진 않을 거예요. 네네네. 예. 근데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K-뷰티 시장의 약간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예. 그렇게 플레이를 하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트렌드다. 네네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뭐 이전부터도 이런 시대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계속 꿈꿨고 네. 그리고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기도 했는데 네네. 다시 조금 더 본질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눈에 조금씩 보이는 게 마케팅도 너무 특이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피로도가 많이 쌓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피로도를 호소를 하는 고객들이 실제로 많아졌고 조금 더 이제 진짜 효능, 정말로 내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제품들 이런 것들을 찾는 고객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본질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 네네. 휘발성 트렌드에서 지속 가능한 효능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더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요게 다시 새롭게 보여지는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막 성분 뷰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은 그런 이야기겠군요. 네. 올리브영에도 인기 검색어 이런 게 다 성분으로 요새는 검색을 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이 머릿속에 이해도 자체가 옛날보다 훨씬 많이 올라온 것 같다. 효능 그리고 지속 가능성 혹은 나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고려하는 게 이것도 뭐 트렌드라면 트렌드겠지만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흐름에서 톰이 전개하고 있는 스킨케어 제품들이 일치되고 맞는 영역들이 있는 걸까요? 네, 매우 있고 사실 제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에 하나 덧붙이려고 했던 네네. 게 사실 효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다시 된 게 맞기는 해요. 맞는데 지금 약간 과도기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제형이나 신미성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는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효능과 신미성과 이런 것들이 다 합을 잘 이뤘을 때가 가장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희 CPR 세럼이 가장 적합하게 제가 예시로 들어드릴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제품 효능은 정말 말할 것도 없죠. 정말 너무너무 좋고 사실 저도 계속 쓰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네 이제 그 제품 같은 경우는 효능을 유지를 하면서 그러한 외관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정말로 힘이 들었던 제품이었어요. 외관을 만들어내는 데만 3개월이 걸렸었거든요. 네. 외관만 3개월. 네, 맞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빠르면 얼마 만에 만들 수 있나요? 정말 천차만별이기는 한데 네네. 이미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베이스에서 조금 이제 만져가지고 만든다라고 하면
정말 뭐 그냥 3, 4개월 만에 뚝딱 만들 수도 있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겠다고 하면 사실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고 저희는 이 CPR 세럼 같은 경우는 그만큼 실험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형 하나 잡는 것만 3개월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제형 안에서 효능을 잡는 건 또 다른 얘기였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정말 심혈을 기울였고 아마 이 제품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신미성도 예쁩니다 일단. 네, 굉장히 네. 예쁜 제품이어서 그 안에 캡슐이 들어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또 색깔이 두 개가 다르거든요. 아, 네. 거기까진 제가 몰랐네요. 네. CPR은 지금 약국에서 1위도 하고 맞아요.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CPR 세럼은 지금 약국에서 1위 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에서도 러브콜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오,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 BM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잘 되고 있구나를 느끼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다른 BM이나 아, 다른 제조사 통해서 업계사람. 비슷하게 만들어주세요.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아, 이런 의뢰가 들어왔다라는 네네네. 거를 들었을 때 아하 잘 되고 있구나 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오, 그거 되게 좋은 포인트네. 네 대표 제품이 되는 거죠. 네네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네. 실제로 CPR 세럼 같은 경우는 그런 의뢰가 꽤 많이 들어왔었어요. 오, 예. 이런 건 상도 문제는 없나요? 아 이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독점을 가지고 있어서 네네네. 예, 다른 분들께서 안타깝게도 현재는 개발을 하실 수 없는 것도 아, 있기도 그렇군요. 하고 네네. 코스맥스 쪽에서도 최대한 저희가 이거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고 계세요. 그렇군요. CPR 같은 경우는 약국들에서 구매를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온라인에서는 판매가 안 하고 있고 재고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이거 듣는 분들 중에 궁금하시면 CPR 세럼 한번 그 입점 어디 돼 있는지 찾아보시고 레디형에 가시면 있습니다. 아 레디형 약국 네 레디형 약국 검색하면 나올 거고 레디형 말고도 몇백 개 지금 네, 약국에 많이 들어가 입점이 이미 있어요. 돼 있어서 저희도 빠르게 뭐 이런 그 지도 같은 걸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채널들을 많이 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왜 톰이 스킨케어도 하나? 왜냐면 더글로우가 아무래도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해서 뭐가 있지라고 했던 분들에게 좀 이런 정보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게 정말 그 진실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업계에서 도는 소문. 아 그리고 제 지인도 저한테 와서 왜 이렇게 잘 돼? 이러시더라고요. 오, 다들 소문을 듣고 있는 네 거군요. 맞아요. 네. 아 자랑스럽네요. 네. 근데 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희도 그 코스맥스랑 네. 네, 코스맥스 사랑합니다. 같이 잘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유명한 이 제조사들이 너무 많고 막 2조씩 매출이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몇만 개의 이 뷰티 브랜드들이 그들의 힘을 입어서 글로벌 진출도 하고 있고 하긴 그쵸. 한데 이거를 이제 뒤집어 보면 그거 어차피 만드는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필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톰에서 스킨케어 제품 만들 때 어떤 과정들 거쳐서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보통 BM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가 하나의 제품을 내는 거는 한 명의 아이를 낳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이런 얘기 너무 좋은데요? BM들 사이에서 도는 얘기? 맞아요. 네. 그래서 제품이 이제 탄생이 되면 아기가 태어났다라고도 많이 해요. 이제 그만큼 아기를 낳기 위해서 막 뭐 정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내 몸을 케어할 것이며 맞아요. 좋은 아기가 태어날 수 있게 어떻게 할 것이며 근데 이런 거를 저희가 똑같이 제품에 쏟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사는 다 동일할 수도 있기는 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베이스 자체는 비슷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 딱 우리 애톰을 다르게 해주는 게 하나가 있기는 해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얼마나 제조사를 집요하게 설득하느냐. 진짜 요 차이인 네. 거. 안 좋게 말하면 좀 괴롭히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제가 좋게 최대한 풀어보려고 지금 얘기. 제가 대신했어요. 저는 BM은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 뭐 제가 항상 듣는 얘기가 제조사 통해서 듣는 얘기가 저희하고 함께 하면
본인들이 성장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진짜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 물론 너무 힘들었습니다라는 것도 같이 얘기해 주시기는 하는데 네네네. 근데 그만큼 저희가 안 될 것 같은 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그거를 할 수 있게 저희도 도움을 드리고 집요하게 진짜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만이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되게 만들려고 하시는군요. 네, 그 말이 딱 맞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게 네, 없는 거에서 있는 거로 만드는 게 저희의 일이고 그리고 세상이 하지 않았던 일을 최대한 해볼 수 있는 일로 만드는 게 저희 일인 것 같아요. 그게 또 애톰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 중심 사고에서 출발하는 지점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회사들이 정말 많잖아요. 브랜드도 많고 회사들도 많은데 경쟁이 빡셀수록 사람도 많이 뽑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15년 외길 인생 우리 미정님께서 이 팟캐스트 듣고 있는 이 후배분들에게 뷰티 브랜드 갈 때 이런 걸 보세요라고 딱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있고요. 당연히 있으시니까. 있습니다. 네, 매우 말해주고 싶은 게 있고.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 개인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서 네, 후보자분들께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사실은 제가 회사를 고르거나 이직을 할 때 그 저만의 점수판이 있어요. 점수판? 네. 점수를 매기세요, 막? 맞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 회사를 가는 게 맞는지를 판단을 하고 싶어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 또 각각마다 비중이 다를 거잖아요. 중요도가. 그러니까요. 그 비중도 다 제 나름대로 설정을 해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80점이 넘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럼 80점이 넘으면 지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정확히는 면접까지 보고 나서 그걸 결정을 해요. 아. 왜냐면 면접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게 결국은 이 회사가 저를 필요로 하느냐 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성장 곡선과 이 회사의 성장 곡선이 일치를 하느냐 이건데 제가 저만의 이제 제품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저는 진짜 진심으로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 제품을 이제 아까 마케팅 얘기도 하셨고 뭐 지속 가능한 효능 얘기도 저희가 했던 것처럼 단순히 마케팅으로만 이 제품을 파는 곳이라면 저는 사실 그 회사와는 맞지 않아요. 저가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정말로 효능을 보고 진정성이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대장장이 같은 김미정이 필요한 것인 거죠. 대장장. 그렇죠. 그래서 한 땀 한 땀. 맞아요. 네. 네. 회사의 가치관이 뭐냐에 따라서 제가 가고 싶으냐 안 가고 싶으냐가 너무 크게 갈리고 그게 그래서 저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1번 조건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게 비중도 가장 높아요. 중요도. 또 다른 요소들 뭐가 있어요? 그 사실 성장 곡선에 대한 부분도 좀 이제 구분이 안에 많기는 한데 여러 가지가 요소가 또 있구나. 근데 이제 네. 큰 것들만 얘기해 보면 이제 네. 방금 말씀드린 거랑 그 다음에 환경, 그러니까 환경. 생산적인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인지. 이제 제가 해야 하는 그 일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해주신 걸 기반으로 했을 때 애톰은 80점 넘었다는 거잖아요. 넘었죠. 네, 넘었습니다. 애톰은 그러면 들어오시게 된 어떤 결정적 계기 같은 것들이 있으셨어요? 사실 아마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동일하게 느끼는 부분일 수도 네네네네.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대표님의 레터가 사실 제일 와닿기는 했었어요. 왜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싶은 게 저의 이제 꿈이었고 계속해서 그걸 하고 싶은데 그거를 하고자 하는 회사가 어디일까를 찾아봤을 때 네. 일단 이제 정호님께서 대표님께서 쓰신 그 후보자에게 쓰는 레터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묻어났던 것 같고 사실 실제로 제가 면접을 보면서 이게 사실이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렇죠. 누가 대신 써줬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구나. 네. 겉으로만 보여지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속도 그 내용에 맞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대표님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가 너무 많이 느껴졌어서 네, 그래서 오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또 하셔서 좀 신기하기도 그쵸, 하고 예. 어떤 그 진정성이라는 게 파동이 비슷하면 같이 울리거든요. 그 네네네. 음악에서 진동수가 비슷하면 옆에 있으면 같이 울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진정성에도 그런 울림이라든지 파동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 또 리더분들이 내뿜는 어떤 진정성의 파동이 비슷한 분들이 또 입사를 결정하시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면접에 와보지 않으면 좀 알기가 어려운 영역이긴 하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가늠은 할 수 있지만 맞아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 알게 되니까 일단 지원을 하셔야 알 수 있지 않나. 맞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살짝 해보고요. 네, 아주 살짝. 어쨌든 이거 듣는 분들은 애톰이라는 회사에 관심이 있을 거고 톰이라는 브랜드에도 관심이 있을 거고 특히 스킨케어 상품 기획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지금 여기까지 듣고 계실 텐데 그럼 팀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앞에서 어떤 업무들 하는지는 얘기를 해봤는데 그 일하는 방식이랑은 또 다른 지점이잖아요. 이게 하나의 제품이 나올 때 거의 막 그 출산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이게 제품이 기획부터 출시까지 이 사이에 수많은 프로세스들이 있을 텐데 애톰이라는 회사가 실행력 굉장히 중요시하고 속도, 주도성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 프로세스를 다 거치려면 속도를 어떻게 빨리 내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주도성이라든지 실행력 같은 것들이 이 스킨케어 상품을 기획할 때는 어떻게 묻어날 수 있을까가 이제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스상기 팀의 일하는 방식을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스상기 팀뿐만이 아니라 아마 애톰의 모든 팀들이 비슷하기는 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주도성이 진짜 많이 있는 분들이 애톰에 잘 맞으신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네네네. 저희 애톰 같은 경우는 그리고 플러스 저희 스상기 같은 경우는 아무도 문제를 먼저 정의해주지 않거든요. 네. 스스로 문제를 정의를 하고 찾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답을 스스로 내고 낸 답을 빠르게 실행하는 것. 저희 애톰 그리고 수상기하고 굉장히 잘 맞는 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제품이 나올 때 밸류 체인이 있다고 했을 때 가장 앞단에 있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이 앞단에서의 속도 혹은 앞단에서의 주도성 이런 것들이 부재하게 됐을 때 그 뒤에 팀들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다고 했을 때 뭐랄까요? 부담감 같은 거는 없으신지. 아, 부담감도 있죠. 네네. 사실 부담감도 있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뭐 마케팅을 하려고 하더라도 제품이 없거나 네. 아니면 그 제품에 마케팅할 포인트가 없으면 제대로 판매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만들어 내드리는 게 저희의 일이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잘 안 될 경우에 뒤에서 얼마나 힘들어 하실지를 알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네, 압박도 있고 부담도 있고 한 것 같아요. 예. 깨가 무거우시겠다. 제가 말해서 뭔가 더 갑자기 인지하게 되시는 건 아닐까. 아닙니다. 원래 알고 있던. 네, 그렇죠. 알고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근데 그 또 적절한 수준의 부담감이 또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네네. 네, 그럼요. 잘 해주시리라 믿고 있기 때문에 살짝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팟캐스트 듣는 분들은 아무래도 BM이라든지 RA 채용이 떠서 그거 보고 여기까지 흘러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미정님께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취업과 이직을 준비하시면서 내가 가진 스펙이 통할까? 약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근데 저희는 화려하게 포장된 그런 정답보다 뭔가 화장품과 고객을 바라보는 여러분만의 그런 솔직한 관점 그리고 솔직한 고집 약간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한 거거든요. 시야가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생각하시는군요. 네. 네네. 미정님이 실제로 인터뷰 들어가실 거잖아요. 맞아요. 어떤 질문도 하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품을 개발할 때 그 BM분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뭔지를 여쭤봐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면 퀄리티라고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시를 정말 구체적으로 들어달라고 많이 여쭤보는 편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말로 하는 거랑 이제 예시를 들었을 때 깊이감 있게 정말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 보니까 경험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말을 준비해 오지 않으실까요? 아 근데 준비하면 아시겠지만 또 준비한 것도 티 나잖아요. 아 그렇기는 네네. 하죠. 예. 지원자분들만의 솔직한 관점과 그런 고집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궁금한 거라 내가 가진 스펙이 통할까 이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고 네. 얼마든지 문을 두드려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가 뭐 냉정하게 보면 어쨌든 추격자의 입장에서 스킨케어 제품들을 하고 있잖아요. 글로벌도 열심히 가고 있고 디바이스도 하고 있고 하긴 하지만 아직 뷰티에서 이렇게 한 획을 걷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운 단계이긴 하니까 그래서 더 가능성, 성장성 같은 것들이 어퍼가 더 있다는 거니까 나의 성장이 중요하신 분들이 많이 톰에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더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아니 저희 애톰이라는 회사가 스스로를 성장시키기에는 정말 좋은 무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 들어와서 느껴본 거지만 아까 제가 인지상을 얘기했던 것처럼 네. 스스로 문제를 정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 스스로 설득 포인트를 만들고 증명을 하고 검증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환경이고 네.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성장곡성도 훨씬 더 빨리 올라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의 성장을 조금 원하시는 분들은 애톰이 정말 잘 맞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마무리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녹음 저희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굉장히 떨렸고요. 네네. 아 근데 별로 티가 안 났습니다. 굉장히 떨렸습니다. 네네. 어떤 얘기를 어떻게 잘 해야 하나 뭐 네네. 이런 조금 생각들도 많이 들었고 근데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저는 진심으로 애톰에 많은 좋은 분들이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팟캐스트를 통해 가지고 좋은 정보가 전달이 되었으면 하고 오시면 정말 잘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을 두들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목소리 들으시면 알겠지만 미정님이 굉장히 팀을 잘 이끄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팀원도 아닌데도 드는데 이제 들어오시면 아주 잘해주시지 않을까. 지금까지 스킨케어 상품 기획팀의 미정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화장할 때 순서가 있잖아요. 네, 기초 화장을 해야 색조 화장을 잘 할 수 있고, 근데 그 전에 또 피부 관리를 잘 해둬야 이 화잘먹 피부가 될 텐데, 저는 이제 사람 뽑는 것도 그거랑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분들을 뽑아서 이 회사 안에 잘 적재적소에 위치를 시켜놔야 조직이 잘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그 위에 쌓아가는 것들이 탄탄하게 쌓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채용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스킨케어와도 비슷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혹시나 우리 애톰 채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디스크립션에 채용 페이지 그리고 채용 공고 달아둘 테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홈레코딩 7번째 트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커뮤니케이션 팀의 장명성이었고요. 여기는 애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